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스마트폰 초보 탈출 3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연락처와 메시지에 대해서 배워보실 거예요. 먼저 연락처 저장하시는 방법과 기존에 저장된 연락처들 가운데서 우리 그룹이 있다면 그룹을 만들고 단체 문자 보내는 방법 배워보실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에서는 중요한 게 스팸 또는 광고를 차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스팸 메시지 차단하고 혹시 실수로 중요한 번호를 스팸 처리하셨다면 다시 차단 해제하는 것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요. 자주자주 전화하시는 분은 일일이 찾으실 필요 없이 터치 한 번으로 전화가 걸릴 수 있도록 다이렉트 통화 위젯을 만들어 볼 겁니다. 홈화면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저와 함께 연락처 저장을 위해서 연락처 또는 주소록 앱을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본 앱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으시니까 나의 즐겨찾기 화면을 살펴보십시오. 자, 저는 기본 앱에 없는데 보통 두 번째나 세 번째 앱 아이콘이 연락처나 주소록인 경우가 많습니다. 곧바로 즐겨찾기 영역에서 보이시는 분들은 터치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또는 저처럼 홈화면에서 찾으실 수 없으신 분은 함께 모든 앱 페이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고 계신 홈화면에서 손가락을 위로 드래그 한번 할게요. 위로 드래그 하시고 모든 앱 화면 나오셨습니까? 이때 가장 첫 번째 페이지로 오셔야 합니다. 옆으로 손가락을 드래그 하셔서 첫 번째 페이지에 연락처 찾아주세요. 연락처라는 단어가 없으시다면 주소록을 찾으셔도 같은 기능의 앱입니다. 찾으실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와 주소록 찾으셨다면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처럼 기존에 나와 연락하셨던 사람들의 연락처 또는 기존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 추가 한번 해볼게요. 추가하실 때에는 더하기 아이콘 표시를 찾으시거나 또는 추가라는 단어, 어떤 분들은 연필 모양이시기도 합니다. 기종마다 아이콘 디자인은 조금씩 다르지만 선생님들께서 꼭 추가하실 수 있도록 버튼이 나타나 있으니까요. 오른쪽 하단이나 중앙 또는 상단 오른편에서 찾으셔서 터치해 주십시오. 연락처 추가 버튼입니다. 저도 더하기를 터치해서 연락처 추가 모드로 들어오겠습니다. 연락처를 추가하실 때에는 상대방의 이름과 그 다음 핸드폰 번호 두 가지만 저장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꼭 직장이나 이메일, 상세 주소 정보를 적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자, 이름에다가 한번 연습 삼아 적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적으실 분이 없으시다면 임의의 사람을 적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처럼 사람의 성함, 이름을 적으시고 그 다음 반드시 핸드폰 번호를 적으실 때에는 밑에 전화번호 입력란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 아래쪽 영역을 다시 터치하셔서 커서를 이동시켜 주셔야 돼요.
수업을 하다 보면 성함 옆에 핸드폰 번호가 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내가 터치를 하지 않으면 계속 이름을 쓰는 곳에 이어서 글자가 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전화번호 쓰시는 영역을 반드시 다시 한번 터치. 자, 터치하셔서 커서가 밑으로 내려왔는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아래쪽에서 깜빡깜빡이는 커서가 보인다 하시면 잘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적어 보겠습니다. 010-1234-5678. 자, 저처럼 1234-5678 적어 보셨나요? 이때 아래쪽으로 비슷한 번호가 있는 사람은 기록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심청이라는 사람이 1, 2, 3, 4, 5, 6, 7까지는 뒤에가 똑같으니까 미리 보기가 되는데요. 혹시 저장하신 분을 또 저장하지는 않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임의의 숫자를 저는 입력을 했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다 되신 분들은 저장 버튼을 터치하십시오. 저장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순자라는 분을 저는 추가했고요. 전화번호까지 입력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추가하신 방법은 성함부터 핸드폰 번호까지 모두 내가 알고 있을 때 직접 입력하시는 방법으로 추가해 보셨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총무를 맡으셔서 회원 명단을 받으시고 또 총무로서 회원분들 연락처를 한꺼번에 입력하실 때 이러한 방식으로 연락처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연락처 추가를 선생님들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은 누군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모르는 번호를 받아보니 아는 분인 경우가 많죠? 즉, 나에게 걸려온 전화번호를 가지고 연락처 추가도 한번 해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럼 현재 보고 계신 이 연락처 앱은 여기에서 뒤로 누르셔서요. 닫아주셔도 되겠습니다. 뒤로 버튼을 터치하셔서 자, 저처럼 홈화면으로 완전히 나오시고 그 다음 누군가 나에게 연락을 했을 때 해당 최근 기록을 같이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통화라는 앱을 들어갈게요. 통화 또는 전화 앱을 찾으시면 되는데 기본 앱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단 첫 번째 메뉴가 통화 또는 T 전화 메뉴입니다. 찾으셔서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키패드, 우리 전화를 걸 때 사용하는 키패드가 나오실 거예요. 이때 나는 걸려온 전화 기록을 보고 싶으시다면 하단 네 번째 최근 기록이라는 메뉴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자, 최근 기록 찾으셨습니까?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장해 놓은 사람들의 번호는 이름이 먼저 뜨실 건데 이때 저장하지 않은 번호는요. 번호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연락 받은 번호 중에 이제 저장해 보는 것을 연습해 볼게요. 자, 저는 아래쪽에 이 번호가 저장이 안 되어서 한번 이름을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을 위아래로 이 최근 기록을 보시면서 내가 저장하지 않은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터치해서 들어오십시오. 네, 저처럼 터치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이름은 없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그대로 상단 이름 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번호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연락처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때에는 대부분 메뉴가 비슷한 위치에 있으세요. 오른쪽 상단입니다.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사람 모양 아이콘에 더하기 표시가 그려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연락처 추가 또는 저장이라고 부를게요. 터치해 보십시오. 터치하셨을 때 새 연락처에 추가해 주셔야 되고요. 기존 연락처 추가는 무슨 경우냐면 기존에 선생님들이 연락처 저장하신 분이 스마트폰 바꾸면서 핸드폰 번호도 같이 바꾸신 거예요. 그럼 그분은 기존 이름이 저장이 되어 있으시겠죠? 그래서 기존의 이름은 그대로 놔두고 스마트폰 번호만 새로 바뀐 번호로 변경할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우리는 새 연락처 추가로 연습을 할 거예요. 새 연락처 추가를 터치해 보십시오. 자, 그럼 스마트폰 번호나 또는 전화번호는 이미 연락된 번호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따로 적으실 필요 없이요. 이름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저처럼 이름 지정까지 마치셨나요? 이름 지정까지 완료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오른쪽 상단 저장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저처럼 기존에 저장하지 않았을 때는 번호만 떠 있던 곳이 지금은 저장했기 때문에 이름으로 변경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락처 저장 2가지 연습하셨습니다. 홈 버튼 눌러서 나오겠습니다. 홈 버튼 터치해서 자, 연락처는요. 첫 번째, 연락처 또는 주소록이라는 앱을 통해서 이름과 전화번호 모두 입력하는 방법으로 배우셨고요. 두 번째 방법은 나에게 이미 전화 온 최근 기록을 이용해서 이름만 저장하는 형식으로 저장해 보셨습니다. 두 번째, 그룹 관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으로 연락처를 저장하시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단체 문자를 보내실 때 정말 수월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요, 카카오톡으로 그룹 채팅을 만드셔서 문자 보내시는 경우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모임의 총무를 맡으셨다거나 또는 단체 총무나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단체 문자를 꼭 보내셔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룹 메시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때 그룹을 연락처를 사용해서 먼저 생성한 다음에 생성된 그룹을 사용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실 활동은 연락처 앱을 사용해 그룹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자, 보고 계신 홈화면에서 손가락을 위로 드래그 하시고 나의 모든 앱 중에 연락처를 찾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연락처 있으니까 꼭 없으신 분들은 손가락을 옆으로 드래그 하셔서 첫 페이지로 이동해 주십시오. 연락처 찾으셨다면 터치하겠습니다. 터치. 이때 그룹 메뉴는 숨겨져 있습니다. 왼편에 중간쯤 메뉴 보이십니까? 자, 중간쯤 숨겨져 있던 이 메뉴를 한번 터치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룹이라고 해서 아래쪽에 곧바로 그룹 메뉴가 보이는데요. 선생님들은 손가락을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한번 슬라이드 해주셔야 합니다. 자, 한번 슬라이드 해주셨을 때 그룹이라는 메뉴가 접혀져 있으신 분도 계세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접혀져 있었다 하시면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펼쳐 주십시오.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펼쳐 주시면 아래쪽 친구, 동료, 가족 등 기본 그룹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명칭 옆에 숫자는요, 그룹원을 지정했는지 나타내는 건데요. 저는 동료에는 12명을 추가해 놓았는데 가족에는 현재 아무도 추가하지 않은 상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룹은요, 새 그룹을 내가 자유롭게 만드는 것부터 배워볼게요. 이미 그룹이 만들어져 있다면 터치로 들어가시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언제 또 새 그룹을 만들어야 할지 모르니까요. 저희는 완전히 처음 그룹 이름 생성부터 가겠습니다. 자, 새 그룹 추가를 터치하고 그룹 이름을 지정해 볼게요. 저는 우리 수업을 들으시는 선생님들과 같은 그룹을 만들고 싶어서 스마트폰 초보 탈출이라는 그룹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동창회의 총무를 맡으신 분은 동창회 이름을 적으셔도 되고요. 또는 우리 모임에 별명이 있다 하신다면 우리 모임의 별명을 그룹 이름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룹 이름 다 정하셨나요? 지금은 그룹원을 묶을 틀만 만들어 놓으신 상태입니다. 직접 해당 그룹에 누구 사람들, 멤버를 넣을 건지를 아래쪽 그룹원 추가 메뉴를 통해서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룹원 추가 메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룹원 추가를 터치하시면 이렇게 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사람의 리스트가 보이십니다. 저는 유튜브 송출 수업이기 때문에 일부러 스마트폰 이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블러 처리를 할 건데 선생님들은 그러면 선생님들의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블러 처리가 되어 있더라도 다 내 연락처 리스트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 내 모든 연락처들 가운데에서 방금 스마트폰 초보 탈출이라는 그룹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의 연락처를 터치 하시는 거예요. 자, 터치 하셔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 이때 너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아래쪽에서 찾아야 한다 하시면 검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검색으로 우리 해당 그룹에 들어가야 하는 그룹원을 검색해 보십시오. 자, 저는 이름을 검색했고 그 다음 해당 연락처를요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시면 체크 표시가 들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상단에 내가 터치한 사람들 이름이 올라간 모습 확인되시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다 라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 그룹 중에 이 사람은 아닌데 잘못 내가 눌렀다 하신다면 제거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름 옆에 빼기 보이시나요? 이름 옆에 빼기. 자, 이 빼기를 터치하시면 그룹원에서 제거하신 겁니다. 연락처는 그대로 이때 방금 그룹원에서 우리가 제거하신 거예요. 자, 저처럼 사람들을 터치하셔서 연락처 추가하셨으면 완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완료 터치입니다. 그럼 이때 멤버라고 해서 저는 2사람을 추가해 놓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예를 들어 10분의 연락처를 터치 하셨다면 10분이 추가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빼기가 한 번 더 보이시나요? 혹시나
1차로 내가 검수를 했을 때 혹시 잘못 들어간 멤버가 있다면 이곳에서도 다시 두 번째 2차 검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되셨다면 저장 누르겠습니다. 오른쪽에 저장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자, 그러면 그룹이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중앙 부분에 메뉴 찾으셔서 다시 한번 터치해 주세요. 메뉴를 터치하셨을 때 그룹이 펼쳐져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 기존에는 없었던 스마트폰 초보 탈출이라는 그룹 이름 저는 등록이 되어 있고 선생님들께서 스마트폰 초보 탈출 그룹 말고 다른 그룹 이름을 적으셨다면 해당 그룹 이름이 나의 그룹 목록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잘 되셨을까요? 네, 그룹을 우리가 묶어 놓으신 이유는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그룹원들에게 단체로 문자를 쉽게 전송을 하려고 그룹을 만들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룹 완료하셨으니까 직접 이 그룹원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 메시지 보내는 앱으로 이동할게요. 자, 뒤로 누르시거나 또는 홈 버튼을 터치해 주십시오. 홈 버튼 터치해서 바깥 홈으로 나오시고 문자 메시지 쓰기 가보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우리 두 번째 기본 앱에 많이 쓰세요. 혹시 기본 앱에 문자 없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모든 앱을 찾아가십시오. 홈화면에서 손가락 위로 드래그, 그 다음 첫 번째 페이지에 메시지 있습니다. 자, 메시지 터치하셔서 들어오셨습니까? 다음으로 메시지 쓰기 가볼게요. 자, 여기십니다. 아래쪽 하단에 오른편 보아주세요. 자, 오른편에 보시면 메시지 쓰기 메뉴 있습니다. 연필 모양 아이콘이실 수도 있어요.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받는 사람. 그동안에 그룹원을 추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동창 모임이 15명이 한다. 그럼 15분의 이름을 다 적으셨어야 돼요. 이때 그룹 묶어놨으니까 한 번에 그룹원들을 다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십니다. 오른쪽 끝부분에 더하기 표시 보이시나요? 네, 오른쪽 끝부분에 더하기 표시를 터치하시고 이때 나의 연락처가 다 나오셨을 겁니다. 자, 저는 블러 처리가 되어 있을 건데 자, 이때 가운데 그룹은 명칭으로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아니고 이름만 그룹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룹 메뉴를 불러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룹이라는 이 글자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룹 명칭이 곧바로 보이시죠? 저는 방금 만든 스마트폰 초보 탈출이라는 그룹 이름을 터치하겠습니다. 제가 터치하면요, 그룹 원들이 한 번의 리스트로 보이십니다. 이때 모든 그룹원들에게 메시지 보내실 거면 전체에 체크해 주십시오. 전체에 터치하시고 그 다음 완료 누르겠습니다. 완료 터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선생님들께서 지정하신 그룹원들이 위쪽에 리스트로 뜨게 될 겁니다. 그럼 본문 내용, 우리 모임은 2024년 5월 6일 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쓰시고 전송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죠. 전송은 반드시 본문에 텍스트 한 글자라도 입력을 해주셔야지 전송 버튼이 나타납니다. 자, 비행기 모양 또는 보내기라는 글자 찾으셔서 터치해 주시면 진짜 메시지를 전송하시는 거예요.
잘 되셨나요? 바로 단체 메시지 그룹원으로 보내기 첫 번째 방법이셨습니다. 홈 버튼 눌러서 나오겠습니다. 자, 홈 버튼 터치해서 나오시고요. 이번에는 메시지 앱으로 가지 않고 그룹에서 곧바로 단체 메시지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 메뉴 어디에 있으셨나요?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연락처에 있습니다. 가볼게요. 우리 연락처 찾겠습니다. 홈 화면에서 손가락 위로 드래그 하시고 그 다음 연락처 앱입니다. 자, 연락처 앱을 찾으셨다면 터치할게요. 이때 우리가 이미 그룹을 보고 계시니까 저는 뒤로 버튼을 눌러서 다시 모든 내 연락처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룹원에게 단체 메시지 보내기 위해서 그룹 찾아가겠습니다. 메뉴입니다. 왼편 중앙 부분에 메뉴를 터치하시고 그 다음 그룹 명칭 보이시나요? 저는 스마트폰 초보 탈출, 우리 선생님들은 또 저와 연습하시면서 만드신 그룹 이름을 터치하십시오. 터치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면요. 여기에서 곧바로 메시지 보내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내 그룹원들은 잘 보이니까요. 메시지 보내겠다 메뉴만 눌러주시면 되겠죠.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점 3개 보이십니까? 더보기 메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더보기 메뉴를 터치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곧바로 숨겨진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메시지 보내기도 해당 메뉴입니다. 자, 메시지 보내기를 터치할게요. 터치하시게 되면 또 그룹 문자로 이동되시고요. 본문 쓰셔서 비행기 모양 또는 한글로 보내기라고 적혀져 있을 수 있습니다. 터치하시게 되면 직접 그룹원들에게 단체 문자를 발송하는 겁니다. 2가지 방법 배우셨어요. 문자 메시지 앱에 들어가서 그룹원을 추가하시는 방법, 또 아예 그룹 메뉴 자체에서 문자 보내기 메뉴로 찾아 들어가시는 거. 둘 다 기억하시 마시고요. 선생님들이 편한 방법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룹 문자 보내기까지 되셨으니까 홈 버튼 터치해서 홈 화면으로 나오겠습니다. 다음 배우실 내용은 스팸 또는 광고 메시지 차단입니다. 선생님들 스마트폰 사용하시다 보면은 모르는 곳에서 또는 07002 이런 지역 번호로 광고 메시지를 받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때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수신 거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 같이 수신 거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시지함을 살펴볼게요. 선생님들 메시지함 아이콘 찾아주세요. 자, 메시지 찾으셨다면 터치하겠습니다. 저처럼 메시지 찾아 들어오셨습니까? 네. 저는 개인정보 때문에 위아래로 모든 메시지를 다 들여다 볼 순 없지만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메시지에서 윗방향으로 손가락 드래그 하셔서 스팸이나 광고 메시지를 찾아주십시오. 저는 여기 보이시는 이 번호를 수신 차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치할게요. 터치. 선생님들도 수신 차단하셔야 하는 번호를요. 터치해서 들어오십시오. 다음으로 해당 번호를 차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더보기입니다. 더보기 터치하셨을 때
수신 차단 또는 스팸 신고, 메시지 차단하기, 차단이라는 이름의 메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찾으셨을까요? 터치해 보겠습니다. 수신 차단 터치하셨을 때 아래쪽에 정말로 차단할 건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이때 대화 삭제도 가능하시거든요. 기존에 광고를 많이 받으신 메시지가 쌓여 있다면 대화 삭제 부분에 같이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 차단을 눌러주세요. 기존에 쌓여 있는 메시지도 같이 삭제되십니다. 자, 차단 터치해 보겠습니다. 저처럼 차단 터치하시게 되면 이제는 해당 메시지가 아예 보이지 않는 모습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요. 차단을 하시게 되면 상대방이 아무리 문자를 보내도 또는 전화를 걸어도 내 스마트폰에 아무런 정보가 뜨지 않습니다. 메시지도 도착하지 않고 연락도 오지 않는데요. 광고나 스팸 메시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신 차단, 수신 거부하셔야 되지만 실수로 지인, 아시는 분의 번호를 차단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수업을 연습하시다 보면 받아야 하는 전화번호를 차단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신 차단한 것을 다시 복구, 해제하는 방법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메뉴의 위치는요. 가장 처음 메시지 앱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첫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화면 들어오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오른편 보겠습니다. 가운데 오른편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으세요. 더보기 버튼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설정 메뉴 찾으셔야 합니다. 설정입니다. 설정 찾으셨다면 터치. 자, 저처럼 설정 들어오셨습니까? 이때 번호 및 메시지 차단이라는 따로 설정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내가 차단한 사람들의 번호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실수로 차단하신 분은 복구, 해제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자, 차단이라는 메뉴 터치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때 수신 차단 보이십니까? 예, 차단된 리스트 확인해 볼게요. 수신 차단 터치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차단한 번호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수신 차단 리스트가 나타나는데요. 이때 혹시 실수로 내가 차단한 사람이 있다면 빼기를 눌러주시면 다시 수신을 받는 상태로 가지고 오신 겁니다. 자, 빼기 한번 눌러볼게요. 빼기 터치하시면 저는 이 번호의 메시지 또는 이 번호의 전화는 다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자, 아래쪽 리스트에서 빼기를 누르게 되면 다시 수신 받겠다, 전화 받겠다 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 윗부분 메뉴는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직접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수신 차단할 전화번호를 추가하시는 방법입니다. 윗부분에 더하기는 나는 이 번호로 전화한 사람은 문자 전화 받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아래쪽에 수신 차단 리스트에 추가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빼기가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복귀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되셨다면 뒤로 버튼 눌러서 뒤로 눌러서 저희는 메시지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락처 메시지 계속 배우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다이렉트 위젯 하나만 꺼내고 마치도록 할게요. 선생님들께서 자주 전화하시는 분이 정해져 있으시다면 일일이 그 전화 대상을 찾지 않으셔도 한 번만 눌러서 다이렉트 콜을 보내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젯 기능을 꺼내 주셔야 해요. 자, 홈 화면에서 손가락을 롱 터치 해주세요. 저처럼 롱 터치 하시게 되면 홈 화면 설정 모드 들어오셨을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이 기능 사용해 보겠습니다. 바로 위젯입니다. 자주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바로가기를 만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자, 위젯을 터치하셨을 때 저처럼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위젯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마다 추가 기능들이거든요. 그래서 앱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으신 분은 마찬가지 위젯도 해당 앱에 달려 여러 개 보실 수 있고요. 나는 몇 개의 앱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위젯 역시도 기본적인 앱 개수에 맞춰서 제공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찾는 위젯은 연락처라는 위젯을 찾으실 거예요. 기본 위젯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다 가지고 계십니다. 따로 앱을 설치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저는 가나다라 순서이기 때문에요. 조금 뒤로 드래그를 해서 이응이 나타날 때까지 드래그 했습니다. 자, 네 번째 페이지 정도 오시면 연락처 위젯을 찾으실 수 있고, 찾으셨다면 터치해 볼게요. 해당 위젯을 터치하셨을 때 기능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메시지를 바로 보내는 거, 다이렉트 전화를 바로 거는 거, 그 다음 연락처로 이동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고, 다이렉트 전화는 해당 아이콘을 한 번만 눌러도 곧바로 전화가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위젯을 나의 홈화면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다이렉트 전화 롱 터치 해 주십시오. 1초, 2초, 3초 롱 터치 하시고 원하시는 홈화면 위치에 손가락을 놓겠습니다. 터치해서 놓으시면요. 갑자기 저처럼 연락처 리스트가 나타나실 거예요. 이때 방금 저랑 만드신 다이렉트 전화 아이콘이랑 연락하실 연락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 삼아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연락하시는 분을 터치해 주십시오. 자, 저는 유튜브 화면이기 때문에 이 연락처가 다 블러 처리되어 있을 건데요. 선생님들 당황하지 마시고 선생님들 스마트폰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스마트폰에는 연락처 전화번호가 정확하게 보이고 계실 거예요. 이때 터치 한 번만 누르셔도요. 자, 기본 앱 아이콘에서 제가 저장한 연락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확인되셨을까요?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번 터치해 보십시오. 자, 저처럼 터치하시게 되면 곧바로 전화 거는 화면으로 바뀝니다. 상대방이 받으시기 전에 얼른 종료 버튼을 눌러서 꺼주시면 되고요. 저는 컴퓨터랑 연결을 해서 잠깐 화면이 어둡게 보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 스마트폰에서는 통화 연락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우신 내용 연락처와 메시지 다 끝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